새벽이 펠로폰네소스의 언덕을 분홍빛과 금빛으로 물들입니다. 풀밭을 스치는 바람소리까지 들을 수 있을 만큼 깊은 고요함이 이 땅을 감싸 안습니다. 신성한 산기슭 어딘가 고대의 돌들이 수세기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시간 자체가 멈춰서서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이곳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처음 발을 디딘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며 그 특별한 에너지를 느낄까요? 이곳은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이곳은 요람입니다. 신화가 탄생하고 영웅들이 태어나고 바람 한 줄기마다 신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요람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벽 전의 고요함이 단순한 고요함을 넘어 위대한 사건들의 전조가 되는 시대입니다. 기대감이 공중에 감돕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꿀 중대한 무언가에 대한 기대감. 고요함이 폭풍우를 예고하고 긴 겨울이 봄의 깨어남으로 자리를 내주듯 변화의 폭풍 전의 이 고요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세상이 숨을 죽이고 있는 듯 모든 것이 고요히 멈춰섭니다. 그들의 전설이 시작될 곳이 바로 이곳, 이 지구라는 것을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수세기를 거쳐 울려 퍼지고 여러 세대의 가슴에 울려 퍼질 전설. 올림푸스의 그늘 아래 하늘이 더 가까워지고 별이 더 밝게 빛나는 이곳에서 불멸을 향한 그들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올림푸스 주변은 고요한 기대감으로 고동쳤다. 마치 마지못해 동쪽 지평선을 넘어온 태양은 고목들의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공기는 여전히 밤의 서늘함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이미 따스함이 다가올 것을 예고하고 있었다. 자연마저 숨을 멈추는 듯한 이 계곡에서 단순한 사건 이상의 무언가가 탄생하고 있었다. 그것은 가장 오래된 인간의 욕구, 완벽함에 대한 갈망, 강인함과 기량을 과시하고 싶은 갈망, 시행착오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싶은 갈망의 메아리였다. 처음에는 현대적인 의미의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식이었습니다. 이교 신앙에 깊이 뿌리 내린 이 의식은 이승과 신의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세대를 거쳐 이름이 속삭여질 영웅들은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무를 다하고 더 높은 권능을 달래기 위해 이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기도였고 그들의 땀은 희생이었습니다. 모든 움직임, 모든 외침, 모든 긴장된 근육에는 신들의 은총에 대한 희망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수백 년 된 올리브 나무들로 둘러싸인 빈터, 은빛 잎들이 산들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한가운데에는 신성한 제단이 있고 그곳에서는 밤의 불꽃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군중이 아니라 공통의 신앙과 희망으로 뭉친 공동체입니다. 햇볕에 그을리고 낡아빠진 그들의 얼굴은 그 순간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이곳에는 소란을 피울 여유가 없습니다. 모든 발걸음, 모든 눈빛 하나하나가 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초기의 경기들은 소박했습니다. 어쩌면 돌 던지기였거나 힘을 과시하거나 속도와 지구력을 시험하는 달리기 경주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함 속에서도 장엄함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경쟁을 넘어 인간의 몸을 통해 신성한 조화를 이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힘, 속도, 민첩성,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신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자질들을 반영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신성한 장소의 명성이 커지면서 의식 자체도 발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멀리서부터 모여들어 각자의 기술과 전통을 가져왔습니다. 문화는 이 원시적인 의식에 점차 스며들어 새로운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점차 아주 서서히 순수한 의식의 메아리는 더욱 체계적인 무언가로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비록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이해하는 규칙들이 생겨났습니다. 내레이터의 목소리는 고요하고 깊으며 마치 과거의 메아리처럼 이어진다. 올림푸스산 정상에 닿는 첫 햇살을 상상해 보세요. 그 빛은 마치 계곡을 가로지르는 황금빛 실처럼 뻗어나갑니다. 세상이 깨어나는 그 순간, 인간 존재의 새로운 차원이 탄생했습니다. 별처럼 영웅들이 하늘에 나타나 동포들의 길을 밝혀주던 시대였습니다. 탁월함을 향한 그들의 노력은 단순한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라 집단적 의지, 즉 위대함을 향한 폴리스 전체의 열망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영웅들의 새벽, 바로 이 시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신과 인간의 경계가 그 어느 때보다 희미해 보이던 시기였다. 모든 선수들이 임시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 관중뿐 아니라 올림푸스 신들의 시선까지 마주하게 되었다. 육체가 신전이 되고 정신이 무기가 된 시대였다. 야생약초와 신성한 연기의 향기가 여전히 공중에 감돌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바닷소리가 나뭇잎들의 속삭임과 어우러졌다. 그것은 고대의 음악, 새로운 무언가의 탄생을 수반하는 선율이었다. 인간의 잠재력을 상징하는 게임의 탄생, 가장 초라한 시작조차도 진정으로 위대한 무언가의 씨앗을 감출 수 있다는 것을 영원히 일깨워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섬세한 색조로 그려진 이 새벽은 인류의 길을 오랫동안 밝혀줄 여정의 시작을 알렸다. 침묵은 변화에 앞서고 시간은 다시 한 번 더 빠르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올림푸스산 정상에 첫 햇살이 닿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빛은 마치 계곡을 가로지르는 황금빛 실처럼 뻗어나갑니다. 바로 그 순간 세상이 깨어나면서 인간 존재의 새로운 차원이 탄생했습니다. 마치 별처럼 영웅들이 하늘에 나타나 동포들의 길을 밝혀주던 시대였습니다. 탁월함을 향한 그들의 열정은 단순한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라 위대함을 향한 전체 폴리스의 열망, 즉 집단적 의지의 반영이었습니다. 영웅들의 새벽, 바로 이 시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신과 인간의 경계가 그 어느 때보다 희미해 보이던 시기였다. 모든 선수들이 임시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 관중뿐 아니라 올림푸스 신들의 시선까지 마주하게 되었다. 육체가 신전이 되고 정신이 무기가 된 시대였다. 야생 약초와 신성한 연기의 향기가 여전히 공중에 감돌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바닷소리가 나뭇잎들의 속삭임과 어우러졌다. 그것은 고대의 음악, 새로운 무언가의 탄생을 수반하는 선율이었다. 인간의 잠재력을 상징하는 게임의 탄생, 가장 초라한 시작조차도 진정으로 위대한 무언가의 씨앗을 감출 수 있다는 것을 영원히 일깨워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섬세한 색조로 그려진 이 새벽은 인류의 길을 오랫동안 밝혀줄 여정의 시작을 알렸다. 수세기가 흐른 후 의식의 메아리가 사라지고 규칙이 더욱 명확해졌을 때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선수들은 특별히 준비된 경기장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훈련으로 단련된 몸과 집중된 정신으로 말입니다. 영광으로 향하는 길은 땀과 인내로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었습니다. 움직임 속에 담긴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모든 발걸음, 모든 킥, 모든 노력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운동선수의 정신은 어떤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았습니다.
오랜 시간의 고독 속에서, 뜨거운 태양 아래 명상 속에서 고통과 피로를 극복하면서 단련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제력의 기술,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고 관중이 환호할 때에도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이었습니다. 의지력은 사람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보이지 않는 엔진이었고, 넘어진 후에도 다시 일어서게 하고 힘이 가장 약할 때 더 빨리 달리게 했습니다. 의지는 의심과 두려움의 불길 속에서 단련되었고, 새로운 도전을 맞이할 때마다 더욱 강해졌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몸이 신이 내린 선물이며 존중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운동 선수들은 완벽한 체력을 위해 모든 근육을 단련하고 유연성과 지구력을 기르며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훈련은 엄격했지만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훈련장에서 체조, 달리기, 레슬링을 연습하며 몇 시간이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새로운 교훈을 얻었고 몸의 능력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첫 그림자가 대지를 가로질러 길어질 때 그들은 이미 새로운 도전을 위해 일어섰습니다. 공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 가죽끈이 삐걱거리는 소리, 거친 숨소리, 이 모든 것이 그들의 귀에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감지하고 반응을 예측하고 몸과 조화를 이루며 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 발달만이 아니라 정신적 발달이기도 했습니다. 훈련을 통해 그들은 자신과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내심, 규율, 그리고 헌신을 배웠습니다. 이 시기에 육상 경기, 특히 올림픽 경기는 점점 더 중요해졌습니다. 단순한 경쟁을 넘어 도시 국가들을 하나로 묶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 각지에서 온 선수들은 기량뿐 아니라 도시 국가의 정신까지 함께 했습니다. 한 선수의 승리는 곧 도시 전체의 승리였습니다. 이는 도시 전체의 깊은 자부심과 단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매 경기 전 선수들은 정화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은총과 힘을 기원했습니다. 신의 개입에 대한 믿음은 그들의 준비 과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리 강인하고 결연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도 하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조용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고 희망과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출발선에 선 운동선수를 상상해 보세요. 태양은 뜨겁게 내리쬐고 먼지는 자욱합니다. 관중의 함성은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처럼 고요합니다. 그는 출발 전 마지막 순간을 카운트다운하는 북소리처럼 자신의 심장 박동을 느낍니다. 그의 시선은 앞, 목표, 영광을 상징하는 소중한 결승선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순간 모든 불필요한 것들은 물러납니다. 오직 그와 그의 몸, 그의 정신, 그의 의지만이 승리를 향한 열망으로 하나로 뭉쳐남습니다. 훈련은 단순한 육체 노동이 아니라 영적인 수행이었습니다. 선수들은 고통을 극복하고 역경에 맞서 인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힘은 근육뿐 아니라 정신력에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정신력은 오랜 시간 동안 혹독한 훈련을 통해 더 이상 힘이 없어 보이는 절망의 순간에도 굳건히 다져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들의 의지가 승리했습니다. 그들의 호흡은 더욱 고르게 되었고 마음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시선은 집중되어 불필요한 방해 요소를 모두 배제했습니다. 시간이 느려지고
주변 세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몰입된 상태였습니다. 오직 움직임만이, 오직 목표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영광으로 향하는 이 길은 그들에게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의미와 명예, 그리고 완벽을 향한 축으로 가득 찬 삶 그 자체였습니다. 선수들은 평생 이 길에 헌신했습니다. 경험 많은 멘토들의 지도 아래 훈련을 시작했던 어린 시절부터 롤모델이 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이 도구이며 정신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나침반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 즉 영광은 덧없는 인정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 기억 속에 살아갈 영원한 유산이었습니다. 영광으로 가는 길은 길고 험난했습니다. 희생과 자기 부정, 그리고 온전한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받은 보상은 그 모든 노력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들의 운동 업적에 대한 인정뿐 아니라 그들의 인격과 의지, 그리고 정신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웅이 되었고 그들의 이름은 노래와 전설 속에서 칭송받았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화환을 쓰고 시상대에 올라 승리를 거머쥐었을 때 운동선수는 피로감뿐 아니라 깊은 만족감까지 느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순간이었고 그의 모든 노력과 고통이 의미를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덧없는 순간이었지만 이 순간이 그의 기억 속에 영원히 그의 여정과 투쟁,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남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양처럼 빛나는 이 승리는 자신뿐 아니라 주변 세상 전체를 비추었습니다. 시대의 변화가 대초원을 가로지르는 한 줄기 바람처럼 다가옵니다. 경쟁의 폭풍은 이미 공중에 퍼져 공정한 경쟁과 잔혹함 사이에 아슬아슬한 경계만이 지배하는 열정의 폭풍을 예고합니다. 장엄하고 유구한 올림포스는 언제나 인간의 힘과 정신력을 한계까지 시험하는 경기장이었습니다. 신들의 감시 아래 영웅들이 탄생하고 전설이 탄생했지만 모든 승리에는 대가가 따랐고 때로는 터무니없이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긴장감은 날이 갈수록 고조되었습니다. 그리스 전역에서 모인 관중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여름의 열기처럼 뜨거운 기대감이 공중에 감돌았습니다. 간소한 요추범만 걸친 선수들은 마치 돌로 조각한 듯 했습니다. 오랜 세월 혹독한 훈련으로 단련된 그들의 몸은 강인함과 우아함의 화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겉모습의 평온함 뒤에는 승리에 대한 갈증, 패배에 대한 두려움, 자부심, 그리고 야망이라는 열정이 끌어올랐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제정된 규칙들은 정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엄격한 법이라도 인간의 야망이라는 거친 본성을 다스릴 수는 없었습니다. 엄격한 예복을 입은 판사들은 칼날처럼 날카로운 시선으로 질서를 수호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움직임과 몸짓을 면밀히 감시하며 언제든 싸움을 방해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심지어 부도덕한 참가자를 실격시킬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경계심조차도 항상 비극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경기에서 허용되는 잔혹함의 정도는 다양했습니다. 달리기나 원반 던지기처럼 정밀함, 속도, 그리고 지구력을 요구하는 종목도 있었고 주된 상대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권투나 판크라티온처럼 진정한 지구력의 시험대였던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고통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온몸이 전장이 된 그 순간 말입니다. 뜨거운 땅바닥에 피와 땀이 뒤섞이고 관중의 함성 소리가 신음소리를 가린 곳에서는
정의는 종종 생존 본능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공기는 먼지와 땀 그리고 두려움의 냄새로 가득했다. 모든 선수들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알고 있었다. 승리의 화환을 들고 영웅으로 추대받으며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 삶의 연약함을 일깨워주는 올림푸스 땅에 영원히 남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러한 이중성, 죽음과의 유희는 올림픽에 특별하고도 어두운 매력을 부여했다. 황금빛 햇살에 물든 펠로폰네소스의 싱그러운 푸른 언덕을 상상해 보세요. 이 장엄한 풍경 한가운데에는 신전과 제단이 우뚝 솟아있는 신성한 숲이 있습니다. 바로 이 축복받은 땅에서 가장 오래되고 존경받는 경기들이 열립니다. 이미 그리스 전역에서 이름을 떨친 선수들이 경기장에 오를 준비를 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도시의 홍보대사이자 그들의 힘과 정신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 바람의 속삭임, 멀리서 들려오는 관중들의 목소리, 그리고 그들의 조급한 기대감이다. 곧이어 다가오는 뇌우처럼 함성이 커진다. 검투사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몸은 기름으로 번들거린다. 그들의 눈빛에는 결의와 동시에 불안감이 묻어난다. 이것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다. 명예, 영광, 그리고 존재 그 자체를 위한 싸움이다. 규칙은 간단해 보입니다. 상대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히지 말고 불법적인 기술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격투의 열기 속에서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고 승리에 대한 갈증이 이성을 마비시킬 때 이러한 규칙은 종종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근육을 한계까지 긴장시킨 레슬러들은 치열한 전투에 돌입합니다. 그들의 몸은 하나의 힘의 덩어리로 얽혀 각자 상대의 의지를 꺾으려 애씁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일격이 경기장에 울려 퍼진다. 관중은 환호로 가득 찬다. 심판은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다. 그는 질서의 수호자인 동시에 이 거칠고 원초적인 투쟁의 목격자다. 그는 자신 앞에 있는 것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지배를 갈망하는 고대 세력의 화신임을 알고 있다. 가죽 장갑을 낀 주먹이 치명적인 무기로 변하는 주먹 싸움에서 매 타격은 마치 망치로 얻어맞은 듯 했다. 선수들의 얼굴은 부풀어 오르고 피가 솟구쳤지만 그들은 승리에 대한 열망뿐 아니라 동포들 앞에서 망신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며 계속 싸웠다. 자비도 동정도 없었다. 오직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하겠다는 의지만이 있었다. 레슬링과 주먹 싸움을 결합한 판크라티오는 이러한 잔혹함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목 졸라 죽이기, 관절 탈구, 그리고 신체 어느 부위에든 가하는 폭행까지. 유일한 제한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지만 이마저도 종종 통제할 수 없는 격정의 맹공격에 굴복했습니다. 마치 신화 속 괴물처럼 선수들은 서로를 갈기갈기 찢어 발겼고 그들의 몸은 상처는 입었지만 부서지지 않은 조각상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 잔혹한 학살 속에서도 명예의 규범은 존재했습니다. 전사 한 명이 쓰러져 패배를 인정하거나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되면 적은 전투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 암묵적인 약속을 저버리는 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명예는 영광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만과 문명, 본능과 이성 사이의 이 미묘한 경계는
올림포스를 인간이 자신의 존재의 한계를 탐구하는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전투가 끝나고 피투성이가 되었으나 승리한 승자가 하늘로 두 팔을 치켜들자 군중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힘과 용기가 모든 것을 결정했던 고대의 찬양이었습니다. 아무리 가혹한 게임의 규칙이라도 그 모든 것이 배경으로 사라지고 순수하고 원초적인 승리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대의 변화가 다가오고 있으며 이 무시무시한 경쟁은 앞으로 다가올 일들의 전조일 뿐입니다. 과거의 질서는 바람에 날리는 모래처럼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폭풍 전의 깊은 한숨처럼 고요함이 올림포스를 감쌌다. 모든 근육이 긴장하고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 선수들은 마지막 싸움이 될지도 모르는 싸움을 앞두고 마지막 평화의 순간을 만끽했다. 땀과 흙, 그리고 으깬 약초 냄새가 공기 중에 뒤섞여 풍부하고 거의 만질 수 있는 듯한 향을 만들어냈다. 마치 관찰자처럼 태양은 피가 흘려질 모래밭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바람이 잦아들며 변화를 예고했고 고요는 더욱 긴장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었다.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자리였고 승리는 목숨보다 더 귀중했다. 잔혹하고 무자비한 주먹 싸움은 선수들의 힘뿐 아니라 놀라운 인내력까지 요구했다. 머리와 몸에는 망치처럼 내리치는 일격이 지나가며 그 자리에는 멍과 찰과상을 남겼다. 모든 방어, 모든 회피는 투쟁의 이야기, 고통을 극복하는 이야기였다.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며 타격의 메아리를 온몸으로 느꼈다. 긴장감으로 일그러진 선수들의 얼굴은 결의의 가면을 쓴 듯했다. 둔탁하고 묵직한 타격음이 경기장 전체에 울려 퍼져 관중의 속삭임을 가렸다. 승리자는 땀과 먼지로 뒤덮인 채 일어섰지만 그의 눈은 승리감으로 타올랐다. 하지만 이 잔혹함의 혼돈 속에서도 불문율이 있었다. 바로 쓰러진 상대에 대한 존중이었다. 패배했지만 무너지지 않은 선수가 손을 들어 항복을 표시하면 전투는 끝났다. 이 규칙을 어기는 것은 배신과도 같았고 어떤 승리로도 지울 수 없는 치욕이었다. 주먹 싸움과 레슬링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한 판크라티오는 이 시련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이곳에서는 단 하나의 금기사항, 즉 죽음만을 제외하고는 금기사항이 없었다. 목 조르기, 고통스러운 홀드, 가장 취약한 부위에 가하는 타격 등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 신화 속 검투사처럼 선수들은 서로를 갈기갈기 찢어발겼고 그들의 몸은 상처를 입었지만 부서지지 않은 조각상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힘과 고통의 춤이었고 모든 움직임이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팔을 휘두르는 모든 움직임, 모든 악수는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투쟁의 이야기였습니다. 선수들의 눈은 격렬한 싸움의 열기를 반영하며 들불처럼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부서지고 영혼이 무너지는 이 잔혹한 학살 속에서도 명예의 불꽃은 남아있었습니다. 이렇게 거둔 승리는 더 달콤했지만 그 대가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발밑의 땅의 감촉, 냄새, 타격음, 이 모든 것이 고통과 승리의 교향곡으로 엮였습니다. 기진맥진한 선수 한 명이 모래 위에 쓰러지며 패배를 인정하자 싸움은 멈췄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해지고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승리한 승자가 하늘로 손을 지켜드는 순간
관중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는 힘과 용기가 모든 것을 결정했던 고대의 메아리입니다. 아무리 가혹한 게임의 규칙이라도 이제는 배경으로 사라져 순수하고 원초적인 승리에 자리를 내어주는 순간입니다. 시대의 변화가 다가오고 있으며 이 무시무시한 경쟁은 앞으로 다가올 일들의 전조일 뿐입니다. 과거의 질서는 바람에 날리는 모래처럼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간은 다시 빨리 흐르기 시작하며 멈출 수 없는 질주가 더욱 가속화됩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는 지휘자처럼 오래된 경기장 위로 교향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잔디를 스치고 먼지를 어루만지며 가벼운 장막을 들이우고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선수들의 몸을 어루만졌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안개 속에서 허용된 것의 경계가 모호해진 격렬한 주먹다짐과 만물을 뒤덮는 판크라티온 이후 또 다른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불굴의 의지와 체력이 뒤섞인 하지만 다른 더욱 조화로운 형태의 시험이었습니다. 속도, 지구력, 그리고 정밀함의 시대, 선수들이 움직임으로 구현된 이상을 향해 노력했던 시대였습니다. 달리기, 고대부터 시작된 단순하면서도 완벽한 경쟁의 형태, 인류가 자기 확장과 우주 정복을 향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올림픽에서 달리기는 특별한 자리를 차지했고 그 리듬은 축제 전체의 맥박을 형성했습니다. 매 걸음마다 에너지가 폭발하는 단거리 전력 질주부터 힘뿐 아니라 흔들림 없는 의지를 요구하는 장거리까지 선수들은 마치 날렵한 화살처럼 출발대에서 손살같이 달려나왔습니다. 몸은 달리기와 하나가 되고 근육은 긴장되고 호흡은 가빠지며 강하고 꾸준한 흐름으로 변했습니다. 발밑에 모래가 솟아오르며 결승선으로 향하는 그들의 길을 따라가는 듯한 구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각각의 결승선은 정점이었고 지쳤지만 꺾이지 않은 몸이 보이지 않는 선을 넘고 관중들의 심장이 함께 뛰는 순간이었습니다. 달리기의 승리는 순수하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속도, 결단력, 그리고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는 능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진정한 구현, 육체적, 정신적 완벽함의 정점은 바로 5종 경기였습니다. 5가지 도전, 한 선수의 5가지 면모. 단순한 종목의 집합을 넘어 각 요소가 서로를 보완하며 완벽한 영웅을 만들어내는 철학이었습니다. 5종 경기는 선수에게 힘뿐만이 아니라 우아함, 인내심뿐만이 아니라 지성까지 요구했습니다. 마치 완벽함의 조각들이 모여 만들어진 모자이크 같았습니다. 5종 경기의 첫 번째 시험은 달리기였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 달리기였습니다. 여기서는 워밍업 역할을 했고 전체 경기의 속도를 설정하고 몸과 정신을 일깨웠습니다. 그 후 선수들은 멀리 뛰기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우아함과 힘으로 가득 찬 광경이었습니다. 선수들은 이륙하여 속도를 올렸고 이륙하는 순간 새처럼 날개를 펼쳤습니다. 그들의 몸은 공중에서 곡선을 그리며 놀라운 민첩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손에 들고 이륙과 착지 중에 휘두르는 덤벨은 특별한 역할을 했습니다. 무게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된 이 돌들은 점프의 거리를 늘리고 추가적인 추진력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각각의 도약은 자연의 힘과 인간의 기술이 합쳐진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관중은 선수가 땅에 닿기를 기대하며 숨을 참으며 각각의 도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원반 던지기였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다듬어진 이 둥근 기구는
마치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가진 듯 했습니다. 선수는 회오리바람처럼 빙빙 돌며 모든 동작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손에서 뜯겨져 나온 원반은 귀청이 터질 듯한 휘파람 소리와 함께 허공을 가르며 최대한 멀리 질주했습니다. 기술, 힘, 그리고 정밀성을 시험하는 경기였습니다. 모든 회전, 모든 던지기는 오랜 훈련 끝에 완벽하게 다듬어진 결과였습니다. 관중들은 원반이 날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착지 손간까지 시선을 떼지 않고 모든 순간을 평가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창던지기였습니다. 힘뿐 아니라 정확성도 요구되었습니다. 가볍고 빠른 창은 던지는 사람의 팔의 연장선처럼 보였습니다. 속도가 빨라진 선수는 강력한 창 던지기를 통해 목표물을 향해 창을 던졌습니다. 때로는 던지는 거리를 늘리기 위해 창대에 가죽 고리를 달고 선수가 손가락으로 잡아 창에 추가적인 회전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창의 비행은 마치 번개처럼 공기를 가르며 가장 먼 지점을 향해 날아가는 황홀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종 경기의 정점, 마지막 화음은 레슬링이었습니다. 모든 시련을 거쳐 이미 속도, 힘, 민첩성, 그리고 정확성이 입증된 바로 이곳에서 진정한 챔피언이 결정되었습니다. 5종 경기에서 레슬링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인내와 정신력을 시험하는 경기였습니다. 지쳤지만 꺾이지 않은 선수들은 결투에 돌입했고 모든 실수는 승리를 앗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 땅 위에서 직접적인 대결 속에서 영웅의 진정한 본질이 드러났습니다. 5종 경기 우승자는 가장 완벽한 운동선수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고대 그리스 세계의 모든 이상, 즉 아름다움, 힘, 지성, 그리고 조화를 구현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그리스 전역에 울려 퍼졌고 그의 이름은 역사에 새겨졌습니다. 그는 롤 모델이자 인간 잠재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승리는 단순한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라 신의 은총의 표현, 완벽함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달리기와 5종 경기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세계의 가치를 비추는 거울과 같았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강하고 빠르고 민첩하고 무엇보다도 고귀해지도록 가르쳤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경쟁 정신, 하지만 기만이 아닌 노력과 기술을 통해 승리를 거머쥐는 공정한 경쟁 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세상이 잠시 멈춰서서 인간의 몸과 정신의 위대함에 감탄했던 시대였고 경기장에서 전설이 탄생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풀밭을 스치던 바로 그 바람은 영원한 움직임을 이어가며 이 위대한 업적의 메아리를 실어 미래 세대에 전했습니다. 침묵은 변화를 앞지르고 시간은 다시 한번 더욱 빠르게 흐르기 시작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관중의 함성과 금속 충돌 소리로 가득했던 고대 경기장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 단순한 고요가 아니라 깊고 거의 만질 수 있을 듯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지난 경기의 열기를 간직하고 있던 공기는 갑자기 더욱 짙어지고 새로운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경주와 5종 경기의 마지막 잔향이 사라지고 지쳤지만 자부심을 지닌 선수들이 모래밭을 떠나는 바로 이 순간, 지구의 원초적인 위력과 같은 힘을 가진 자들, 본능과 오랜 지혜에서 탄생한 기술을 가진 자들을 위한 시간이 왔다. 투쟁과 몸부림의 시간. 바로 이곳, 속도와 지구력을 측정하던 바로 그 경기장에서 인간 완벽함의 또 다른 면모가 드러났습니다.
레슬링은 인간이 처음으로 자신의 신체적 힘을 경험했던 시대, 최초의 사냥꾼들이 야수와 씨름했던 시대, 부족들이 영토를 두고 다투던 시대에 뿌리를 둔 고대의 예술입니다. 올림포스에서 레슬링은 단순한 근육 과시 그 이상이었습니다. 모든 근육, 모든 힘줄이 한계까지 긴장되고 몸이 완벽하게 연마된 하나의 도구가 되는 힘의 춤이었습니다. 수년간의 훈련으로 조각된 몸을 가진 레슬링 선수들은 부드러운 모래로 덮인 원형강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들의 피부는 기름으로 반짝였고 햇빛을 반사하며 마치 신과 인간의 시선 아래 살아 움직이는 청동 조각상 같았습니다. 레슬링의 핵심은 주도권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상대를 잡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찾아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팔다리를 잡는 기술부터 목을 조르는 기술까지 다양했습니다. 모든 기술이 허용되었지만 파격은 예외였습니다. 상대의 등이나 어깨를 땅에 눕히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힘뿐만 아니라 놀라운 유연성, 민첩성, 그리고 전략적 사고가 필요했습니다. 선수들은 서로를 눈으로 살피며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고 결정적인 돌파의 순간을 포착하려 애썼습니다. 모든 홀드는 하나의 이야기였고 모든 스윕 시도는 드라마였습니다. 두 몸이 광란의 춤으로 얽히고 설키는 모습에 관중들은 얼어붙었습니다. 근육은 긴장되고 숨은 거쳐졌습니다. 엄격한 규칙의 얼매인 원초적인 힘의 광경이었고 상대에 대한 존중은 승리에 대한 열망만큼이나 중요했습니다. 레슬링에서 기술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오로지 무차별적인 힘에만 의존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움직임의 물리학을 이해하고 체중을 어떻게 활용하며 부하를 어떻게 분산시키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숙련된 레슬러들은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하고 강력한 공격을 피하며 상대의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뱀처럼 꿈틀거리고 교묘하게 움직이며 예상치 못한 순간에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경험 많은 사범들이 축적하고 대대로 전승해온 천년의 역사를 반영합니다. 그것은 신체적 준비뿐만 아니라 인체와 그 능력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하는 무술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슬링은 힘의 정점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레슬링과 밀접하게 연관된 종목은 던지기였습니다. 몸끼리 직접 접촉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원초적인 힘이 거리를 극복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무게는 원반이었습니다. 원반 던지기는 단순히 무거운 물체를 던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복잡하고 우아한 춤으로 온몸에 완벽한 조화를 요구합니다. 선수는 매끄러운 표면과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돌이나 청동으로 조각된 원반을 잡았습니다. 그는 제자리에서 회전하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마치 태양마저 멈춰서서 이 순간을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날카롭고 빠른 회전이 이어졌다. 몸이 굽어지고 근육은 마치 고대 활의 현처럼 긴장했다. 선수의 시선은 원반이 날아갈 지점에 집중되었다. 그리고 가장 긴장되는 순간 원반이 그의 손에서 솟아올랐다. 그것은 공중에 장엄한 홀을 그리며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회전하며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원반이 내는 소리는 마치 폭풍전야의 바람 소리 같았다. 선수의 임무는 간단했다. 원반을 최대한 멀리 던지는 것이었다. 하지만 힘뿐 아니라 기술도 필요했다. 원반을 올바르게 잡고 적절한 회전 속도를 유지하며 던지는 각도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했다.
타산과 영원한 움직임의 상징인 원반이 하늘을 날아 우주를 정복했습니다. 그 비행은 관중들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하는 장관이었습니다. 이전 던지기에 더해지는 한 미터마다 감탄의 물결이 밀려왔습니다. 원반 던지기 선수들은 힘과 정밀함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은 완벽을 향해 몇 시간씩 자신의 동작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들의 몸은 감이 나면서도 유연하여 이 복잡한 다단계 던지기를 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반 던지기만이 유일한 도구는 아니었습니다. 창 던지기 또한 있었습니다. 이 종목은 다른 기술과 접근 방식을 요구했습니다. 길고 날카로운 창은 정밀함과 조준력을 요구했습니다. 선수는 창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창대를 끈으로 감아잡았습니다. 도약 후 날카롭게 던지자 창은 번개처럼 앞으로 날아갔습니다. 원반 던지기와는 달리 여기서는 사거리보다는 관역을 맞추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관역은 기둥일 때도 있었고 특별히 지정된 장소일 때도 있었습니다. 창을 던지려면 힘도 필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첩성과 시력이었습니다. 레슬링과 던지기라는 이 두 종목은 고대 그리스 경기에서 힘과 기술의 핵심을 이루었습니다. 이 종목들은 선수들의 신체적 기량뿐만 아니라 배우고 기술을 연마하고 노력을 통해 완벽을 이루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연은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모든 던지기와 잡기는 오랜 훈련, 신체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물리 법칙의 결과였습니다. 마지막 한판 승부가 끝나고 마지막 원반과 창이 명종했을 때 경기장은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건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다. 만족감의 침묵, 감탄의 침묵, 땀과 먼지 냄새로 가득 찬 공기는 이제 승리와 패배의 메아리, 힘과 숙련의 메아리를 실어 날랐다.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전설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침묵이었다. 그리고 산 너머 어딘가에서 태양은 여정을 이어가며 모든 움직임, 모든 노력, 모든 승리의 기억이 담긴 땅을 비추고 있었다. 손을 마지막으로 휘두르며 원반의 궤적을 표시하고 마지막 발걸음을 내딛고 도약 거리를 측정하고 마지막 함성을 지르며 선수들을 격려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더욱 복잡한 또 다른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경기장은 경기장의 모래일 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경기였고 올리브잎 화환이 아니라 평화냐 전쟁이냐가 승패의 기준이 되는 경기였습니다. 신성한 경쟁의 장소인 올림포스는 정치적 음모의 교차로이자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는 통치자들의 만남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여기 적들에게는 두려움을, 아군에게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그 유명한 지휘관이 있다. 호화로운 로브를 걸치고 걸어가지만 그의 시선은 칼날처럼 날카롭다. 그는 운동선수들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도착한 다른 병사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힘, 영향력, 그리고 의도를 가늠한다. 그의 옆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그의 대사가 서 있는데 그의 눈은 교활함으로 번뜩인다. 그들은 단순히 구경거리를 위해 온 것이 아니다. 실타래를 엮고 동맹을 맺고 음모를 꾸미기 위해 온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통치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더 겸손하지만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의 땅은 비옥하고 그의 백성은 강합니다. 그는 지지를 구하고 도움을 제공합니다. 농사에 익숙해진 그의 손은 이제 칼자루를 굳건히 쥐고 있습니다. 그는 경기가 열리는 동안 올림포스에 깃든 평화가 유리처럼 깨지기 쉽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요함 뒤에는 폭풍우가 닥칠 수 있다는 것을.
경기 시작 전 신성한 휴전, 즉 에케케리아가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선수와 관중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휴전은 정치 활동의 완전한 중단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휴전은 다른 어떤 때에도 전달할 수 없었던 회의, 협상, 그리고 메시지 교환을 위한 특별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전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던 도시 국가들은 이제 무기를 잠시 내려놓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도 대화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몇 달만 있었다면 서로 바리케이드를 사이에 두고 정반대 진영에 서게 되었을지도 모르는 이 남자들이 오늘 같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고 운동 성과를 이야기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섬세한 경기였고 모든 단어에 무게가 실렸으며 모든 몸짓이 우정과 적대감의 표시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시범 경기에만 집중한 선수들은 주변에서 펼쳐지는 거대한 정치적 드라마를 종종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개인적인 영광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지만 그들의 승리와 패배는 고향 도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도시의 승리는 도시의 위신과 영향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동맹을 끌어들이고 경쟁자들을 약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반면 패배는 내부 갈등이나 심지어 전쟁을 촉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시민, 예술 후원자, 부유한 상인들 모두 각자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운동선수들을 후원하고 후한 기부를 했지만 이는 단순히 스포츠에 대한 애정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부, 영향력, 그리고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충성심을 과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운동 경기는 때로는 공개적인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논란이 되는 심판 판정은 관중을 화나게 할 수 있었고 정치적 감정에 휩싸여 고함에서 폭력으로 번질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격렬한 전투 속에서 선수들이 신성한 휴전을 잊고 금지된 기술을 사용했는데 이는 폴리스의 도발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경기는 비록 일시적이기는 했지만 평화를 강화하는 데 정확히 기여했습니다. 경기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정치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문화, 공통된 신, 공통된 영웅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깨달을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서로 다른 도시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서로 경쟁했지만 그들은 하나의 헬레니즘 세계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의 경쟁은 힘과 용기가 모든 그리스인에게 내재된 가치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올림포스 산 위에서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 이상의 것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신앙, 스포츠, 정치, 그리고 인간의 열정이 뒤섞인 복잡하고 다면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운명이 결정되고 동맹이 맺어지고 갈등이 벌어지고 한때 평화가 지속되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향내음이 땀과 흙내음과 어우러져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 관중의 함성, 해설자들의 목소리, 응원의 함성,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교향곡으로 어우러져 장엄한 산맥과 맑은 하늘을 배경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지평선 너머 어딘가에서는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새로운 사건들이 이미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해가 지기 시작하며 하늘을 진홍색과 금빛으로 물들이자 경기장에는 특별한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선수들은 지쳤지만 자부심을 안고 각자의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통치자들과 대사들은 올리브 나무 그늘 아래에서 은밀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어두워지는 하늘에서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수천 개의 눈이 이 세상의 소란을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요함 속에서 밤의 장막 아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경기가 계속되었습니다. 낮의 운동 경기만큼이나 정치적 음모가 치열했던 그 경기였습니다. 각 올림픽 주기는 완벽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 내부적 모순, 그리고 공동의 도전에 맞서 단결하는 능력을 지닌 헬레니즘 세계 전체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올림픽은 단순한 힘과 기량을 겨루는 대회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의 삶의 복잡성, 신에 대한 믿음, 영광에 대한 갈망, 그리고 정치적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이 끝날 때마다 세계는 영웅들의 기억뿐 아니라 온 세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외교적 만남에 보이지 않는 결실까지 가져갔습니다. 새벽 전의 고요함은 기만적일 수 있습니다. 마치 위대한 업적을 이루기 전에 깊은 호흡과도 같습니다. 모든 것이 고요해지고 힘을 모을 때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삶의 영원한 증인인 올림포스는 다음 의지의 현현을 준비했습니다. 빛나는 봉우리에 사는 신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높이에서 필멸자들의 분주함을 지켜보았습니다. 때로는 온화하고 때로는 위협적인 그들의 시선은 시간을 꿰뚫고 믿는 이들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세상과 세상을 잇는 중개자인 사제들은 신전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향연은 기도와 간청을 실은 높은 천장을 향해 피어올랐습니다. 그들은 고대 비밀의 수호자이자 징조의 해석자, 신의 뜻을 전달하는 매개체였습니다. 희생 제물의 피로 얼룩진 그들의 손은 도시 국가의 안녕에 대한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올림피아의 신성한 땅에는 수많은 관중이 모여들었습니다. 마치 벌집으로 몰려드는 개미처럼 수많은 관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믿음과 희망에 이끌려 바다와 산을 건너 멀리서 온 그들은 그들의 눈빛에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경외감과 기적에 대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행위였고 신이 평범한 것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수들을 영웅, 이상의 화신, 신의 사자로 여겼습니다. 경기장에서의 모든 몸짓, 모든 발걸음, 모든 노력은 신앙의 프리즘을 통해 해석되었다. 기대감이 공기 중에 짙고 뚜렷하게 감돌았다. 꽃향기와 구운 고기 냄새, 그리고 멀리 해안에서 불어오는 짭짤한 바닷바람이 뒤섞였다. 군중은 벌떼처럼 윙윙거렸고 저마다 기대감에 들떠 있었다. 어떤 이들은 기적을, 어떤 이들은 동포의 승리를 기대했다. 또 어떤 이들은 신들이 보낸 질문에 대한 답을, 징조를 바랐다. 제의복을 입은 사제들은 마치 유령처럼 사람들 사이를 누볐다. 그들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위엄이 넘쳤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이곳의 신성함, 올림푸스 신들이 직접 정한 규칙을 일깨워 주었다. 이 시기에 올림피아는 세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정치인과 철학자, 상인과 장인, 전사와 농민,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신도로 융합되었습니다. 정치적 경쟁은 올림픽의 장엄함 앞에 잠잠해졌습니다. 전쟁 중인 도시국가들은 시민들이 성지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신과 경쟁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깊은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은 수천 개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모든 근육, 모든 움직임이 감시당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 정신, 의지가 신이 내린 선물이며 모든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제들은 모든 의식을 면밀히 감독했습니다. 그들은 신들이 전통을 존중하는 자들을 총애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화, 제사, 기도는 모두 인간 세계와 신의 세계 사이의 조화를 유지하는 복잡한 메커니즘의 일부였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신성한 물에 몸을 담그는 정화의식을 거행하여 경쟁에 적합한 몸을 만들었습니다. 사제들은 신들에게 은총과 힘을 기원하는 특별한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순간 그들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 이상의 무언가에 참여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도시의 대사이자 명예와 영광을 전달하는 존재였습니다.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선수들에게서 자신의 열망, 희망, 그리고 두려움이 드러났습니다. 한 사람에게 승리는 축하의 대상이었고 패배는 함께하는 슬픔이었습니다. 올림픽은 단순히 힘과 민첩성을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의 삶의 복잡성, 신에 대한 믿음, 영광에 대한 갈망, 그리고 정치적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피할 수 없이 얼매였던 그들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각 올림픽 주기는 완벽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 내적 모순, 그리고 공동의 도전에 맞서 단결하는 능력을 지닌 헬레니즘 세계 전체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선수들은 공연을 마치고 각자의 캠프로 돌아왔습니다. 지쳤지만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영광의 무게를 짊어졌습니다. 통치자들과 대사들은 올리브 나무 그늘 아래에서 은밀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녁 무렵 해가 지기 시작하며 하늘을 진홍색과 금빛으로 물들이자 경기장에는 특별한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어두워지는 하늘에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는데 마치 수천 개의 눈이 이 세상의 소란을 지켜보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요함 속에서 밤의 장막 아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매우 중요한 경기가 계속되었습니다. 낮의 운동 경기만큼이나 정치적 음모가 치열했던 그 경기였습니다. 각 올림픽 주기는 완벽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 내부적 모순, 그리고 공동의 도전에 맞서 단결하는 능력을 지닌 헬레니즘 세계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올림픽은 단순한 힘과 기량을 겨루는 대회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의 삶의 복잡성, 신에 대한 믿음, 영광에 대한 갈망, 그리고 정치적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얽힘을 반영하는 거울이었습니다. 올림픽이 끝날 때마다 세계는 영웅들의 기억뿐 아니라 온 세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외교적 만남에 보이지 않는 결실까지 가져갔습니다. 믿음과 기대, 바로 그것이 이 고대 기계를 움직이고 역사의 바퀴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올림픽은 절정에 달았습니다. 황금기, 선수들의 영광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던 시대였습니다. 위대함이라는 개념 자체가 올림피아의 신성한 땅에서 구체화된 시대였습니다. 세계의 심장과도 같은 경기장은 수천 명의 관중의 고동과 함께 일제히 고동쳤습니다. 공기는 뜨거운 모래와 땀, 그리고 월계관의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선수들의 심장 박동, 숨결, 관중의 환호,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승리의 교향곡으로 어우러졌습니다. 올림피아에서의 승리는 단순한 개인적 업적을 넘어 모든 헬레니즘 도시국가에 울려 퍼지는 상징이자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세계의 심장과도 같은 경기장은 수천 명의 관중의 고동과 함께 일제히 고동쳤습니다. 대리석판에 이름이 새겨진 용감한 영웅들은 자신들뿐 아니라 그들의 도시에도 영광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랜 훈련으로 단련된 그들의 몸은 아름다움과 강인함이라는 이상을 생생하게 구현했습니다. 투쟁 속에서 단련된 그들의 정신은 불멸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질, 이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진정한 챔피언을 구별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올림피아의 상징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신성한 나무가지로 엮은 월계관은 금보다 더 귀한 최고의 훈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영광과 불멸을 세대를 거쳐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신성한 땅에 세워진 승리자들의 동상은 그들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영원히 간직했습니다. 이 조각상들은 단순히 올림피아를 장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헌신적인 사람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조각가의 모든 근육, 모든 곡선은 전투의 긴장감과 그 후의 승리를 상징했습니다. 머리에 화환을 쓰고 귀국하는 운동선수들은 영웅으로 환영받았습니다. 각 도시에서는 성대한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인들은 그들의 업적을 노래했고 예술가들은 그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전설이자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명성은 잠깐의 대중적 숭배를 넘어 도시국가의 역사를 비추는 오래도록 지속되는 빛이었습니다. 올림피아의 황금기에는 운동 경기의 승리 외에도 경기와 관련된 다른 예술들도 꽃을 피웠습니다. 음악, 시, 조각 등 이 모든 창작 양식은 경쟁 정신과 완벽 추구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음악가들은 신과 영웅을 기리는 찬가를 작곡했고 시인들은 신체의 아름다움과 정신의 강인함을 찬양하는 송가를 작곡했습니다. 예술가들은 작품의 이상적인 비율과 움직임의 조화를 담아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시기는 그리스 세계가 내부 갈등에도 불구하고 올림피아에서 매력을 느꼈던 시기였습니다. 올림피아는 정치적 차이보다 공통된 가치가 우위를 점하는 곳이었습니다. 전장에서 다투던 여러 도시의 선수들은 신성한 땅인 이곳에서 적이 아닌 라이벌이 되었습니다. 올림픽 휴전은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즉각적인 정치적 이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깊은 인식의 표현이었습니다. 올림피아의 분위기는 장엄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돌 하나하나, 올리브밭, 조각상 하나하나가 고대의 영광과 영원한 영광의 기운을 발산했습니다.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삶의 축제이자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찬가였으며 온 헬레니즘 세계의 수호신인 신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황금기는 모든 세대가 열망했던 정점이자 절정이었습니다. 꿈이 현실이 되고 영웅의 이름이 영원불멸하게 된 시대였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 명예, 영광, 아름다움, 힘, 신앙이 절정에 달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메아리는 바람의 조용한 속삭임처럼 수천 년을 거쳐 우리에게 전해지며 진정한 위대함은 투쟁과 자신의 이상에 대한 헌신에서 탄생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황금기는 그 영광의 절정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변화의 조짐이 감돌았습니다.
올림피아 상공에서 그렇게 밝게 빛나던 별들은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의 감도는 긴장감은 새로운 승리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미 세상의 지형을 뒤흔들기 시작한 보이지 않는 흐름이기도 했습니다. 월계관을 쓰고 돌아온 선수들이 세상의 꼭대기에 오른 듯한 기분을 느끼는 동안 시간 자체는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황금기에 이룩한 위대함은 길의 끝이 아니라 단지 가장 빛나는 장들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올림픽 경기장의 모래 위에서 땀과 피, 그리고 흔들림 없는 의지로 쓰인 장들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올림픽이 그 인기와 중요성의 정점에 도달하면서 그 상징은 더욱 다면적으로 변했습니다. 단순한 운동 경기의 승리를 넘어섰습니다. 예를 들어 월계관은 승리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휴전 기간에 수여되었기 때문에 갈등의 평화로운 해결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올림피아에 세워진 승자 동상은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리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얼룩진 세상에서도 공정한 경쟁과 탁월함 추구의 여지가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운동 종목의 번영을 의미했을 뿐만 아니라 그 종목들에 대한 심오한 이해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빠른 달리기부터 격렬한 레슬링까지 각 종목의 경기는 삶의 다양한 측면과 그리스 문명의 이상을 반영하는 고유한 상징적 의미를 지녔습니다. 달리기는 속도와 민첩성을, 레슬링은 힘과 지구력을, 원반 던지기와 창 던지기는 정확성과 힘을 상징했습니다. 이 황금기의 올림픽 경기는 헬레니즘 정체성의 독특한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곳 신성한 땅에서 서로 다른 도시에서 온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방언을 사용하며 하나의 문화 공간에 속한다고 느끼며 서로의 공통점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연약해 보일지라도 공동의 축제, 공동의 영웅, 공동의 신을 통해 유지되는 통합의 정신이 특히 강했던 시대였습니다. 올림피아와 관련된 이미지들은 삶의 광범위한 영역에 스며들었습니다. 철학자, 시인,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조화롭게 발전된 인간, 즉 신체적 힘, 지적 능력, 그리고 영적 순수함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은 올림픽 챔피언의 이미지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 이상은 모든 그리스 사회가 열망하는 등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업적이 흔히 그렇듯 황금기 또한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이 가장 밝은 순간에도 저녁의 부드러운 바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토록 밝게 빛나는 상징들은 영광의 반영뿐 아니라 다가올 변화의 조짐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올림픽이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 올림픽은 단순한 운동 경기의 장이 아니라 개별 선수뿐 아니라 도시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외교 협상, 동맹, 그리고 분쟁 해결은 모두 올리브나무 그늘 아래 공동체의 축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올림피아의 공기는 월계수와 땀 냄새뿐 아니라 음모, 야망, 희망의 은은한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승자, 모든 사절, 모든 관중, 모두가 운동의 명예와 정치가 뒤섞인 이 거대한 모자이크의 일부였습니다. 황금기는 헬레니즘 세계가 정점에 도달한 것처럼 보였던 시대였습니다. 아름다움, 힘, 명예라는 이상이 눈에 띄게 드러났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해가 가장 밝은 순간에도 그림자는 길어지며 일몰을 예고했습니다. 올림피아의 위엄이 부인할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신성한 모래사장에 발을 디딘 모든 선수들이 역사의 무게와 그 순간의 위엄을 느꼈던 시대였습니다.
승자들의 이름은 기록뿐 아니라 사람들의 가슴 속에도 새겨졌습니다. 올림피아의 영광이 절정에 달했던 바로 이 시기에 그리스 경기대회는 진정한 범헬레니즘적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 대회는 서로 다른 도시 국가들을 하나로 묶어 일시적이기는 했지만 마치 하나의 통일된 듯한 환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황금기는 천년 역사의 정점이자 그리스인들의 모든 열망, 모든 이상, 모든 희망이 신성한 땅에서 실현된 시대였습니다. 승리의 상징인 월계관은 단순한 상을 넘어 특별한 지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올림피아의 승자들은 개인적인 영광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각 도시의 영웅이 되었고 그들의 이름은 시, 조각, 그리고 민담 속에 불멸의 존재로 남았습니다. 이 황금기는 수천 명의 관중 앞에서 신화가 현실이 되고 영웅들이 단상에서 내려와 힘과 용맹을 과시하던 시대였습니다. 올림피아의 상징은 신전 건축부터 도자기 형태, 시적 표현에서 철학적 담론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었습니다. 경기대회의 장엄함은 그리스 문명이 창조한 모든 것의 장엄함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후대 세대가 열망하는 기준이자 모델이 되었습니다. 올림피아의 분위기는 영원한 축하와 영원한 영광으로 가득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시간이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태양이 정점에 서 있는 동안 올림픽의 영광의 메아리는 유난히 크게 울려 퍼져 세상을 에너지와 영감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게임의 황금기는 인간의 잠재력이 무한해 보였던 시대였습니다. 육체와 정신 그리고 의지가 하나로 합쳐져 완벽함의 이미지를 만들어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돌과 기억 속에 새겨진 이 이미지들은 위대함을 향한 영원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대함의 정점, 경기의 황금기는 단순한 운동의 전성기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는 헬레니즘 문명 전체 그 이상, 가치, 그리고 열망이 절정에 달했던 시대였습니다. 올림피아의 상징들이 그리스인들에게 소중하고 신성한 모든 것의 상징이 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신성한 땅에서 타오른 이 밝은 빛은 여러 세대에 걸쳐 우리의 길을 밝혀주었고 진정한 위대함은 투쟁, 헌신, 그리고 탁월함 추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황금기는 저물어가는 해처럼 영원히 지속될 수 없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맑고 푸른 빛을 띠던 올림피아 상공의 하늘은 그림자에 뒤덮이기 시작했다. 한때 승자들의 리본을 부드럽게 흩날리던 바람은 바깥 세상에서 불안한 메아리를 불러들였다. 그리스의 화합과 평화를 상징하는 그레이트 게임즈는 점차 변화하는 세상의 숨결을 느끼기 시작했다. 익숙한 그리스 땅이 끝나는 저 멀리 국경지대에서 또 다른 무언가가 성장하고 힘을 얻고 있었다. 지평선까지 국경이 뻗은 제국들은 올림피아를 더 이상 평화의 신성한 섬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들의 관점은 달랐고 더 실용적이었으며 권력과 지배를 지향했다. 불굴의 거인 로마는 힘을 얻고 있었고 그 군단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저 오솔길이었던 길을 따라 행진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올림피아의 정신과 투쟁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들의 법, 질서, 방식은 달랐다. 한때 스포츠의 탁월함을 추구하며 단결했던 그리스인들 역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헬레니즘 세계를 특징지어온 정치적 분열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올림픽이라는 기치 아래 단결했던 도시 국가들은 이제 점점 더 대립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관력, 영토, 그리고 영향력을 둘러싼 분쟁이 이전의 조화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때 올림픽 개최 전에 엄숙하게 선언되었던 올림픽 평화는 점점 더 위태롭고 명목상의 것으로 전락했습니다. 외부 위협이 고조되고 내부 갈등이 심화되면서 경기 자체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위대한 정신을 반영했던 사치와 화려함은 더욱 화려해지고 심지어 과도해졌습니다. 명예와 영광을 향한 진지한 추구는 부와 권력을 과시하려는 욕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한때 자유 그리스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던 경기는 점점 더 돈과 정치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유한 시민들, 때로는 도시 전체가 최고 수준의 고가 선수들을 내세워 훈련비를 대고 승리를 보장하려 했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세대의 운동선수들이 탄생했습니다. 수년간의 수련을 통해 겸손한 환경에서 몸과 정신을 단련한 선수들이 아니라 후원자들의 손에 들린 도구와 같은 선수들이었습니다. 겉보기에 눈부신 승리였지만 그들의 승리에는 인위적인 면과 타협의 기미가 엿보였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상품이 되었고 몸은 상품이 되었으며 성공은 일종의 광고가 되었습니다. 신과 폴리스에 대한 신성한 의무감은 점차 프로 정신의 자리를 내주었고 프로 정신은 그 모든 효과에도 불구하도 이전 세기 올림피아를 지배했던 순수한 순수함과 신성한 경외심을 경기에서 빼앗아갔습니다. 규칙 자체도 변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볼거리를 위해,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은 관중을 끌어들이기 위해 경기는 더욱 잔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양상을 띠었습니다. 이러한 추세의 정점은 물론 판크라티온이었지만 더 전통적인 종목에서도 허용되는 것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한때 청렴하고 현명했던 심판들은 영향력에 취약해졌습니다. 부패가 만연했고 그와 함께 불신도 커졌습니다. 선수, 코치, 관중 모두 올림피아라는 신성한 땅이 예전의 분위기를 잃어가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갑자기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아니,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용맹함과 헌신으로 존경을 받는 선수들이 있었다. 그들의 이름은 마지막 별처럼 어두워지는 하늘에서 오랫동안 빛났다.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변하고 있었다. 불안감이 감돌았지만 축하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바뀌었다. 한때 올림피아에서 모든 그리스인을 하나로 묶었던 형제애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러한 외부적 변화와 함께 그리스 자체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으로 시작된 헬레니즘 시대는 새로운 문화, 새로운 언어, 그리고 새로운 사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리스 문명은 발칸반도를 넘어 멀리까지 퍼져나갔지만 동시에 그 고유성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순수한 그리스 전통의 상징이었던 올림피아는 새롭고 더욱 복잡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처음에는 관중으로서 그리고 나중에는 통치자로서 경기에 점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실용주의, 볼거리에 대한 애정, 그리고 모든 것을 조직하려는 욕망은 고대 전통의 정신과는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 변화들을 초래했습니다. 경기에 열렬한 팬이었던 로마 황제들도 있었고, 단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기를 이용했던 황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경기에 개입하고 때로는 규칙을 바꾸고 때로는 직접 경기에 참여하여 야망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는 과거와 미래가 충돌하던 시기였습니다. 고대의 의례와 전통이 시간, 새로운 현실, 그리고 새로운 위협에 의해 시험받았습니다. 겉보기에 흔들림 없어 보였던 올림피아의 웅장함은 역사라는 거친 실의 압박 아래 마치 최고급 비단처럼 닳아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팡파르는 여전히 올림피아의 공기 속에 울려 퍼졌지만 그 소리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한때 신성한 계곡을 기쁨과 황홀함으로 가득 채웠던 관중의 함성은 이제 때때로 불만이나 당혹견의 웅성거림과 뒤섞였다. 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섰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에 대한 갈망뿐 아니라 의심의 그림자, 점점 더 이해할 수 없게 되어가는 세상에서 느끼는 피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우리 주변의 세상이 어지러울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고대 신들이 성소에서 눈을 돌리는 듯 했던 바로 그 시절, 게임의 황금기가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갑작스럽고 갑작스러운 쇠퇴가 아니라 마치 꺼져가는 불이 꺼져가는 것처럼 천천히 점진적으로 쇠퇴하며 그 뒤에는 오직 타오르는 인걸불과 기억의 재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쇠퇴조차도 나름의 슬프면서도 장엄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 한 이상, 그리고 한때 영원할 것 같았던 삶의 방식에 대한 작별이었습니다. 새로운 현실의 맹공에 직면한 전통은 새로운 형태와 의미를 모색하거나 아니면 점차 자리를 내주며 기억하는 이들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울려 퍼질 과거의 영광의 메아리만 남기던 시대였습니다. 한때 정점에서 타오르던 태양은 이제 지평선으로 저내려 신성한 땅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는 다가올 변화의 그림자, 지나가는 시대의 그림자였다. 올림픽은 계속 개최되었지만 예전의 빛은 사라지기 시작했다. 한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위대함이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흔적도 남기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시험이었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제국들은 흥망성쇠를 거듭했습니다. 신들은 쇠퇴하며 새로운 세력에게 자리를 내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사라져가는 세상에 살아있는 화신인 올림피아는 이러한 변화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처럼 몰려드는 외부의 위협은 점점 더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서서히 타오르는 불길처럼 내부적인 변화는 고대 전통의 기반을 무너뜨렸습니다. 한때 화합과 평화를 상징했던 가이아의 지혜단에 불을 밝힌 성화는 이제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 했다. 돌에 이름이 새겨진 운동선수들은 새로운 영웅들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그들의 공적은 어쩌면 그 못지 않았을지 몰라도 더 이상 예전의 순수한 순수함은 간직하지 못했다. 과거와 미래가 뒤섞여 복잡하고 극적인 풍경을 만들어내는 시대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위대한 전통이 세월과 바람의 무게에 휘어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그 강인함과 품위를 잃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올림피아의 일몰은 단순히 낮과 밤의 흐름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 전체의 쇠퇴, 아름다움, 힘, 명예라는 이상을 웅장한 운동 경기의 축하 행사로 구현하던 세상의 쇠퇴를 상징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전통과 현실이 충돌하고 외부 세계가 신성한 영역을 침범하며 내부의 변화가 확고해 보였던 기반을 무너뜨리던 시대였습니다.
한때 기쁨으로 가득했던 관중들의 목소리는 이제 때때로 불안감으로 물들었습니다. 한때 귀를 즐겁게 해주던 바람소리는 이제 다가올 변화를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올림피아의 영광이 메아리던 시대는 점차 사라지고 새로운 소리, 새로운 현실, 새로운 도전으로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찬란했던 마지막 시절, 옛 영광의 마지막 빛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올림피아의 황금기가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올림픽 경기 자체도 변하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역사의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쇠퇴와 황혼 속에서도 인류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완벽함, 불굴의 의지, 그리고 공정한 경쟁의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기억 말입니다. 고대 경기의 마지막 화음은 시끄럽게 울리기보다는 조용한 한숨처럼 울려 퍼지며 올림피아의 저녁 공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신성한 땅에 깊이 뿌리내린 수백 년 된 전통이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런 종말이 아니라 마치 불이 꺼져 잿더미만 남기듯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영국의 차가운 해안에서 이집트의 뜨거운 모래사장까지 권력을 휘두르던 황제들은 경기에 대한 관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바뀌었고 야망은 새로운 정복과 새로운 승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항상 제우스의 축복을 필요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영향력은 거대한 나무처럼 자라나 헬레니즘 문화의 비옥한 토양에 더욱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엄격한 금욕주의와 다른 세계관을 지닌 이 새로운 신앙은 이교의식, 신상숭배, 그리고 종교적 예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운동 경기와는 조화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운동선수들의 목소리와 관중들의 열광적인 함성이 울려 퍼지던 신성한 숲은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지나간 시대의 메아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세기, 한 세대가 지날수록 이 경기 대회의 광채는 시들해졌습니다. 한때 이 경기를 아낌없이 지원했던 위대한 황제들은 이제 이 경기를 값비싸고 시대에 뒤떨어진 구경거리로 여겼습니다. 자금은 줄어들었고 한때 화려했던 축하 행사는 더욱 간소해졌습니다. 최고의 선수들이 기량을 갈고 닦았던 훈련장은 텅 비었고 연습장에 남겨진 무거운 원반과 투창 자국은 점차 잡초로 뒤덮였습니다. 올리브와 바닷소금 향이 가득한 올림피아의 공기는 불길한 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때 엄숙하게 울려 퍼지던 사제들의 목소리는 이제 슬픔이 묻어나는 옛 기도를 읊었다. 그들은 줄어드는 순례자 수와 올림피아 신들의 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목격했다. 제우스와 헤라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장엄한 신전들은 여전히 건재했지만 그 돌들은 과거의 기억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고요한 슬픔까지 담고 있는 듯 했다. 고대 경기의 마지막 몇 년은 승리의 순간과 명백한 쇠퇴의 순간으로 점철되었습니다. 때로는 마치 최후의 발악처럼 제국 전역에서 온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 힘과 민첩성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동안 경기장은 다시 한번 관중의 함성으로 가득 찼고 옛 열정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는 점점 짙어지는 어둠을 밝히는 불꽃에 불과했습니다. 서기 4세기, 제국이 심각한 내부 격변을 겪고 있을 때 이 경기들은 첫 번째 희생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테오도시우스 1세 황제는 모든 이교 종교 의식과 축제를 금지하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 자료에 따르면 마지막 경기들은 서기 393년에 열렸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올림피아를 상상해 보세요. 예전처럼 밝지 않은 태양이 희미한 안개를 뚫고 나옵니다.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바닷소리만이 고요한 침묵을 깨고 신성한 언덕을 감싸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대의 규칙에 따라 경쟁하는 마지막 선수일 선수들이 경기장으로 나섭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전의 젊음의 열정이 없고 오직 집중력과 어쩌면 영원히 사라질 장대한 무언가의 일부라는 어렴풋한 깨달음만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주자가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마지막 레슬링 선수가 모래사장에 쓰러집니다. 마지막 원반 던지기 선수가 던집니다. 이곳에 모인 관중들은 아마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저 또 다른 축제의 끝일 뿐입니다. 하지만 올림피아의 정신을 깊이 느꼈던 이들, 즉 사제들, 역사가들, 시인들에게는 한 시대의 끝이었습니다. 이 칙령 이후 한때 세계 스포츠와 종교의 중심지였던 올림피아는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지진, 홍수, 그리고 시간의 흐름은 한때 장엄했던 건축물들을 침식시켰습니다. 신들의 조각상은 무너지고 신전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그토록 많은 영광과 고통을 겪었던 신성한 땅은 다시 초목으로 뒤덮인 언덕으로 변해 흙먼지 아래에 그 비밀을 간직했습니다. 관중의 함성은 찾아들었다. 팬들의 함성 소리도 메아리치지 않았다. 오직 바람만이 고대 돌들과 영원한 대화를 이어가며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제우스를 기리며 이곳에 불을 붙였던 불꽃은 꺼졌다. 완벽에 대한 영원한 추고를 상징하는 올림픽 성화도 본래 자리에서 더 이상 타지 않았다. 마지막 화음에 이어진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 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기억만 남을 때 중대한 사건 이후에 찾아오는 침묵이었다. 고대 경기의 요람 올림피아는 침묵에 잠겼다. 그 장엄했던 과거는 역사가 되었고 현재는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게 하는 작은 잔재로 남았다. 하지만 이 고요함, 이 황량함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직한 싸움, 자기 표현, 그리고 인간의 몸과 정신의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묻혀있던 씨앗이 새로운 세상에서 다시 싹을 틔울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대 경기의 쇠퇴는 한 장의 끝이었지만 운동의 영광을 향한 인류의 여정 전체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 자신만의 찬가와 전설을 가져올 새로운 시대를 앞둔 심호흡에 불과했습니다. 올림푸스는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지만 그 메아리는 스포츠의 힘과 영원한 이상을 믿는 이들의 영혼을 꿰뚫으며 계속 살아갔습니다. 올림피아는 고요 속으로 빠져들었다. 한때 수천 명의 목소리로 가득했던 신성한 숲은 이제 바람의 속삭일 뿐이었다. 신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신전들은 황폐해 보였고 기둥들은 마치 돌로 굳은 손가락처럼 무심한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다. 화합과 평화로운 경쟁의 상징이었던 고대의 불꽃은 꺼져 있었다. 마치 시간 자체가 멈춰서서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고 전설에 걸맞은 위협이 달성된 이곳 위에 얼어붙은 듯했다. 하지만 이 바랜 영광 속에서도 고대 제단을 둘러싼 이 고요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것은 수세기에 걸쳐 심어진 씨앗이었다. 완벽함, 공정한 경쟁,
자신의 경계를 초월하려는 열망, 새로운 땅, 새로운 시대, 새로운 마음이 다시 한번 자신에게 생명을 불어넣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수세기가 흘렀습니다. 세상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제국은 흥망성쇠했고 문명은 해안으로 밀려오는 파도처럼 서로를 대체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바다처럼 그 깊이와 비밀을 간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공기가 짭짤한 바람과 고대의 향기로 가득 차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작은 심장이 뛰는 듯한 부드럽고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가 침묵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올림피아의 폐허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멀리 세상 어딘가에서 마치 미지의 부름에 응답하듯 사람들이 다시 한번 모여 스스로를 시험하기 시작한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메아리였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벌거벗고 강인하게 모래 위에 발을 내딛고 상대뿐 아니라 자신과도 싸우던 고대의 메아리였습니다. 이는 르네상스의 첫 번째 시험적인 발걸음이었습니다.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과거의 영웅들을 이끌었던 바로 그 열정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신의 힘, 인내, 의지를 증명하고 싶은 욕망, 단순한 개인적 존재를 넘어 더 위대한 무언가의 일부가 되고 싶은 욕망, 그리고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듯 사람들은 기억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잊혀진 이름, 잊혀진 의식, 잊혀진 이상을 기억하며 경기장을 질주하는 선수들의 모습, 근육을 긴장시키는 레슬링 선수들의 힘, 공중으로 솟구치는 체조 선수들의 우아함, 이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즉시 갑자기가 아니라 구름 사이로 비치는 태양처럼 꾸준히 역사는 마치 원점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그 뿌리, 소중하고 소중한 것으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금속과 유리로 반짝이는 새로운 경기장들이 등장했습니다. 관중들의 함성은 한때 올림피아에서 울려 퍼졌던 함성만큼이라 귀청이 터질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함성은 다른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팬들의 함성이 아니라 인간 정신에 대한 찬가, 진보를 향한 찬가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조명이 켜졌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불꽃 속에 고대 그리스에서 타오르던 불꽃의 반사가 비쳐 보였습니다. 화합의 상징, 평화의 상징, 완벽을 향한 끝없는 추구의 상징이었습니다. 화려한 의상을 입은 현대 운동선수들은 더 이상 몸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들의 정신은 변함없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의 눈에서는 선조들과 마찬가지로 뜨거운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승리에 대한 의지, 기꺼이 희생하는 마음, 상대에 대한 존중, 이러한 자질들은 인간 본성 그 자체에 깊이 뿌리내린 듯 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고 현대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스포츠는 과거와 현재, 전설과 현실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대회가 열리고 새로운 기록이 세워질 때마다 고대의 놀이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변화하고 적응했지만 그 본질은 온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유산이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시대를 초월한다는 것을 증명한 르네상스였습니다. 씨앗처럼 땅속에 묻힐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빛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적인 경기장들을, 목표를 향해 분투하는 선수들을 바라볼 때 올림푸스의 메아리가 오늘날에도 울려 퍼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심장박동, 긴장된 근육, 혹독한 시련을 극복한 후 뇌쉬는 안도의 한숨 하나하나에 울려 커집니다. 비록 잠시일지라도 서로의 차이를 잊고 인간 정신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함께 찬양하는 국가들의 단결 속에서도 울려 퍼집니다. 이는 시간을 초월하여 세상을 다시 한번 의미와 희망,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채운 수세기의 메아리입니다. 조용하지만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이 소리는 끊임없이 살아 숨쉬며 주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인류의 역사, 그 열망과 승리의 역사가 계속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신성한 언덕 위로 재처럼 고요함이 내려앉았다. 한때 군중의 함성과 금속에 부딪히는 소리를 실어 나르던 바람은 이제 마치 과거를 애도하듯 오래된 기둥들 사이로 속삭일 뿐이었다. 시간은 마치 앞으로 다가올 일을 기다리며 멈춰선 듯 멈춘 듯 했다. 하지만 역사는 공허함을 혐오한다. 모든 해질녘은 새로운 새벽을 약속하고 모든 끝은 새롭고 미지의 노래의 시작일 뿐이다. 신들에 대한 신성한 경외심과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원초적인 욕망에서 탄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메아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공중에 떠다니며 인간의 기억 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고 진정한 영광과 진정한 위엄은 파괴될 수 없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은하계 곳곳에 흩어진 별가루처럼 올림푸스의 위엄을 상징하는 입자들은 흩어졌지만 그 하나하나에는 원시빛의 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백 년 된 숲의 울창한 잎사귀를 뚫고 땅에 닿는 햇살을 상상해 보세요. 역사의 층층 아래 묻혀있던 올림픽의 기억 또한 다시금 빛을 찾아왔습니다. 완벽을 향한 추구, 정신의 강인함,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움직임의 아름다움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세대를 잇는 의식이자 모든 사람 안에는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은 저물어가는 해의 마지막 햇살과 어우러지며 허브 향과 아득히 먼 바다의 향기를 실어 날랐다. 슬픔이 아닌 고요함을 실어왔다. 삶을 살아가고 흔적을 남기고 이제 영원 속으로 사라지는 고대 세계의 고요함이었다. 마치 지혜로운 장로가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평화를 찾은 것처럼 이 평화 속에는 망각이 없었다. 오직 변화,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전환만이 있을 뿐이었다. 원반 던지기, 도약, 달리기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의 위대한 춤의 일부였습니다. 신들을 기리고 영웅들을 기리고 삶 그 자체를 기리며 추는 춤이었습니다. 이제 그 춤은 잦아들었지만 그 리듬은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서 고동치고 있습니다. 망치질 소리, 바람 소리, 갓난아기들의 기쁨에 찬 울음소리 속에서 그 리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원히 울려 퍼지는 멜로디입니다. 올림푸스의 별가루는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마지막 불이 꺼지고 마지막 벽이 무너진 후에도 진정한 위대함은 계속 빛날 것임을 상징합니다. 전설 속에서, 시 속에서, 지나간 날들의 기억을 간직한 돌들 속에서 우리가 감히 꿈을 꿀 때, 최고를 향해 나아갈 때, 타인에게 친절과 존중을 보일 때 진정한 위대함은 우리 각자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멈춰선 듯 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세월의 지혜,
완수된 여정의 평온함,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영원한 약속으로 가득 차 흘러갔습니다. 마치 끝없는 바다로 흘러드는 강물처럼 고대의 놀이들은 자연스럽게 결말을 맞이하여 자신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요함 속에서 희미해지는 낮의 부드러운 빛 속에서 우리는 그 영원한 선율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명예의 선율, 힘의 선율, 인간 정신의 선율. 올림푸스에서 태어나 세상이 존재하는 한 울려 퍼질 선율. 그것은 산봉우리에 쏟아진 별빛이며 앞으로도 계속 빛나며 뒤따를 이들을 위한 길을 밝혀줍니다.